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들을 뜯어보면 포드의 을 아주 진지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신문 기사는 약 100년 전 1921년 12월 4일 뉴욕 트리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헨리 포드는 금을 에너지 화폐로 대체하여 전쟁을 멈추려 한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우리가 아는 그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맞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아주 기이한 주장을 합니다. 금은 전쟁을 유발한다. 전쟁을 멈추려면 달러를 금이 아닌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로 돈을 만든다니 공상과학 소설인가? 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포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금을 독점하고 그 힘으로 전쟁을 일으켜 떼돈을 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88년 뒤인 2008년 포드의 예언처럼 전기를 태워서 가치를 증명하는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비트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헨리 포드에서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 이어지는 돈의 물리학 그리고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100년짜리 대서사시입니다. 1910년대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수백만이 죽어나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뒤편의 금융가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 참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정치나 영토가 아닌 돈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금 본위제를 따르고 있었죠. 화폐의 양이 금 보유량에 묶여 있었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금융 카르텔이 전 세계 금을 쥐락펴락한다. 그들은 금줄을 조여서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이 터지면 양쪽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놀이를 한다. 즉 금은 소수가 통제하기 너무 쉬운 물질이라는 겁니다. 어딘가 금고에 가둬두고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면 그만이니까요. 포드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멈추려면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훔칠 수도 없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드가 주목한 것이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1921년 그는 미국 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엘라베마주 테네시강에 있는 미완성 댐 머슬 쇼얼스를 자신이 인수해서 거대한 발전소와 도시를 짓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댐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옵니다. 포드는 이게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땅에 댐을 짓는데 은행가들에게 이자를 줘야 하나? 포드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 댐에서 앞으로 생산될 전력을 담보로 돈을 찍자. 1시간 동안 1kW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 그것을 1달러로 정하자는 겁니다. 금이 아니라 일과 에너지가 돈이 되는 세상.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반드시 발전기를 돌려야죠. 금처럼 창고에 몰래 숨겨두고 가격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 즉 여력학이 보증하는 화폐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전기를 발명한 사람 정도로만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이 등장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친구 포드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금은 옛 시대의 유물이다. 국가는 빚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돈을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걸까요? 그 배경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방랑자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캠핑 모임이 있었습니다. 멤버가 누구였냐고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발명의 신 토마스 에디슨, 타이어의 제왕 하비 파이어스톤. 이들이 모이면 그냥 미국 산업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매년 여름마다 50대의 차량 행렬을 이끌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캠프파이어가 타오르면 이 거물들의 대화는 낭만이 아니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경쟁기업? 노조? 아닙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었습니다. 포드와 에디슨은 뼛속까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물건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데 저 금융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 노름으로 내 성과를 가로채고 전쟁이나 부추긴다고 생각했죠. 특히 헨리 포드는 금 본위제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댐 발전소 화폐에 대한 헨리 포드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포드가 국가자산을 사유화하려 한다며 맹공격을 퍼부었고 포드의 댐 인수 제안을 부결시켜버립니다. 결국 포드는 1924년 이 프로젝트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화폐의 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1년 세계 경제는 헨리 포드가 가장 우려했던 정반대의 길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사실상 금 본위제가 폐지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화폐의 양이 금고 속에 있는 금의 양과 똑같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돈은 더 이상 금 교환권이 아니라 정부가 야 이건 돈이야 그냥 믿고 써라고 강요하는 피아트 머니, 즉 법정 화폐가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쟁 비용이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하려면 금이 필요했습니다. 금이 떨어지면 전쟁도 멈춰야 했죠.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냥 돈을 찍어내서 전쟁터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
테러와의 전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픈드인 1971이라는 웹사이트를 보면 1971년을 기점으로 소득 불평등, 국가 부채, 화폐 가치 하락이 미친듯이 치솟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포드가 50년 전에 경고했던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전쟁을 만든다는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월스트리트가 탐욕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해 인터넷 한 구석에 9쪽짜리 논문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가 만든 비트코인은 놀랍게도 헨리 포드가 100년 전 꿈꿨던 에너지 화폐의 완벽한 디지털 버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흔히 채굴한다고 하죠. 이건 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써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포드는 1달러는 1시간의 에너지 노동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를 써야 합니다. 즉 공짜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과는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에너지라는 비용을 치러야만 생성되는 위조 불가능한 비용을 가진 화폐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포드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전기를 전선으로 보낼 필요 없이 채굴기를 에너지원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버려지는 메탄가스, 남는 수력발전 에너지, 이 좌초된 에너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으로 변환됩니다. 지구상에 버려지던 에너지를 금융가치로 바꾸는 연금술이 시작된 겁니다. 포드 이후에도 이 에너지 화폐의 꿈을 꾼 천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벅민스터 풀러는 아주 직관적인 개념을 제안했죠. 킬로와트 달러. 전 세계 전력망을 연결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 자체가 돈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실행에 옮긴 글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게리 데이비스는 아예 세계 킬로와트 달러를 종이에 인쇄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는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죠. 매초 수십억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1세기 헨리 포드의 야망, 에디슨의 발명, 그리고 벅민스터 풀러의 비전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 드디어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 2024년, 2025년 그의 발언들을 뜯어보면 포드의 에너지 화폐 철학을 아주 진지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다.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물리학 기반의 화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법을 통과시켜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독재자도 어떤 대통령도 법을 통과시켜서 에너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는 물리학의 영역이거든요. 머스크에게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 즉 막대한 전기를 써서 코인을 키는 행위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조할 수 없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인 거죠. 100년 전 포드가 1kW는 1달러라고 했던 것과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더 나아가 머스크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레벨은 에너지를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칩시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빛의 속도로 통신해도 몇 분에서 몇십 분이 걸려요. 금덩이를 싣고 갈 수도 없고 미국 연준의 승인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주 어디서나 통하는 물리 법칙, 즉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만이 다양성 문명의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는 이제 지능을 만드는 원료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보편적 고소득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꽤 잘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돈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계산하는 도구였습니다. 월급, 시급, 연봉, 전부 노동의 대가였죠. 하지만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의 노동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AI가 만들어낸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누가 얼마나 쓰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돈은 일을 한 만큼 받는 보상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에너지를 어떻게 나눠 쓰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돈은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전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즉 에너지 사용권에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헨리 포드는 숲속 캠프파이어에서 에디슨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의 꿈은 당시엔 비웃음을 샀고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의 상품, 달러 벅민스터 풀러의 킬로와트 달러,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포드가 말했던 그 평화 조약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냈는지도 모릅니다. 조작할 수 없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으며 순수한 에너지만이 가치를 증명하는 화폐, 그것이 비트코인이든 혹은 미래의 어떤 에너지 화폐든 간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돈에 적용할 때 비로소 무의미한 전쟁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전 자동차 왕의 예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